안녕하세요. 솔리드웍스 교육의 완전정의 플레이 솔리드웍스 원동현 저자입니다. 플레이 솔리드웍스 2023 교재로 학습하시는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자 직강의 문제풀이 과정 동영상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교재와 함께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는 학습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영상 강의를 먼저 시청하신 후에 도면을 보고 실습하는 방법. 두 번째는 도면만 보고 모델링에 먼저 도전해 본 후에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서 저자의 풀이 과정과 자신의 풀이 과정을 비교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모두 적용해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방법을 선택해서 교재와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강의는 스케치, 파트, 어셈블리 작업으로 총 12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며 다른 도면들에 대해서 2023 베이직 애프터 강의가 추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7-10단원 스케치 종합 연습 문제 1번 문제풀이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도면처럼 이렇게 스케치의 원형 패턴 도구를 사용하는 연습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스케치의 원형 패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완전정의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도면의 치수들의 특징을 좀 먼저 파악하고 시작할까요? 지금 보시면 안쪽 내부 원의 크기가 따로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과 원 사이의 거리값 그리고 키, 홈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의 거리값 바깥쪽에 있는 전체 원의 지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런 특징들을 참고하셔서 베이스 스케치를 먼저 그리고 그 후에 나머지 스케치를 그려서 패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트 문서를 실행을 하시고 그리고 정면에 스케치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원 스케치 2개를 작성한 다음에 치수 도구를 사용해서 제일 바깥쪽 180 지름 치수를 입력하시고 내부 원의 지름이 아니라 요소와 요소, 그러니까 원과 원 사이의 거리값을 다음과 같이 38만큼 입력해서 완전정의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심선 스케치로 도구를 갈아타셔서 아래쪽에는 키, 홈을 위한 보조선 하나, 그리고 상단에는 수직 중심선 하나를 그려서 끝단에 원 스케치 2개를 미리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안쪽 원의 지름은 50만큼, 바깥쪽 원의 지름은 110만큼, 그리고 원과 원 사이의 중심 간의 거리값은 175만큼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하단부 치수는 각도 60도 그리고 다시 한번 선 스케치를 사용하셔서 요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라낼 스케치를 감안해서 안쪽에서 안쪽으로 안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넘치는 요소의 선 스케치 2개를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선과 선 사이의 치수 절반값을 14만큼 그리고 반대편도 절반값을 14만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기 도구로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케치를 완성하시고 차근차근 치수를 입력하셔서 가장 기본적인 형상의 1단계 스케치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라고 생각되시는 독자 여러분들은 잠시 일시정지 상태를 누르시고 이어서 강의를 재생하시면서 따라 하시거나 아니면 천천히 반복하셔서 2-3번 정도 강의를 시청하신 다음에 본인의 속도에 맞추어서 실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되신 분들은 하단부 키홈 스케치를 먼저 작성해 볼게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키홈 스케치, 자, 도면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기울어져 있는
키홈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각형 도구를 쓰는 것보다는 선 스케치를 따로 작성한 다음에 구속 조건으로 완성하는 방법이 어쩌면 더 간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 풀이 과정 한번 보시죠. 역시 위에서 작성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선 스케치 도구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임의의 선 스케치 3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ESC 연타, 그리고 키보드에서 ESC 버튼을 여러 번 눌러서 마우스가 클리어 된 상태에서 구속 조건들을 입력할 텐데, 가장 기본적인 구속 조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너와 코너는 직각관계, 코너와 코너는 직각관계, 그리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 선부는 중심선에 평행하는 라인이 잡히겠죠. 그러면 컨트롤 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선과 선의 수직 구속 조건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선 스케치 도구를 각각 선택하셔서 수직 구속 조건을 먼저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분과 선분이 서로 평행하도록, 그리고 선분과 선분이 따로 평행하도록 반대편은 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죠. 그리고 나서 치수를 입력하셔서 선과 선 사이의 거리는 15만큼, 그리고 반대편의 거리도 15만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자가 드리는 팁 하나는 도면에서처럼 이렇게 118이라는 치수를 입력하실 때는 키보드에서 Shift 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원의 제일 바깥쪽 표면과 그리고 선 스케치를 순서대로 차례차례 선택하시면 이렇게 최외곽의 거리값을 입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치수가 118만큼이죠. 이렇게 완성된 후에는 잘라내기 도구를 가지고 나머지 불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 스케치는 모두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상단부에 패턴할 요소 스케치 하나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 스케치로 원점에서부터 보조선 하나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치수 도구로 갈아타서 요소와 요소 사이의 거리값은 각도 40도 만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도 같은 방식으로 키홈 같이 생긴 스케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선 3개를 작성하시고 ESC 여러 번 눌러서 마우스를 클리어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컨트롤 키를 눌러서 수직 한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수직 한번, 그리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평행 한번, 그리고 다른 스케치도 평행 한번, 그리고 나면 다시 치수 도구를 사용해서 7.5만큼, 그리고 반대편도 7.5만큼, 그리고 자체적인 선의 길이가 10만큼인데, 자, 도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상단부의 이 10이라는 치수는 제일 바깥쪽 선의 길이가 아니라 중심선에서부터 요소까지 이 다이렉트 거리, 가장 짧은 최단 거리가 10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표면에서부터, 그러니까 Shift 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선의 요소까지 이 거리가 10만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치수가 모두 완성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요소 잘라내기로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듬어서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스케치를 완성하시고, 다 완성하시고 나면 다시 한번 강의 재생 버튼을 눌러서 스케치를 완성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시정지 누르시고 여기까지 따라서 완성해 보실까요?
자, 여기까지 완성되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원형 스케치 패턴 도구를 사용해서 일부분 스케치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도구에서 선형 스케치 패턴 아래쪽에 원형 스케치 패턴 도구가 따로 나와 있죠. 자, 이 도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요소는 이렇게 파라미터 요소에 패턴의 중심을 먼저 지정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의 중심점을 패턴의 중심으로 입력해 주신 다음에 동등 간격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치수 반경, 각도 이렇게 모든 요소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동등 간격과 치수 각도 간격이 서로 중복해서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동등 간격과 치수 반경 이렇게 두 가지 요소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60도만큼 패턴의 개수는 총 8개의 패턴 스케치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개수는 8개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패턴할 요소로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어 놨던 선 스케치 3개를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미리 보기는 어떻습니까? 동등 간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지 않는 형상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 지금 미리 보기로 보고 계시죠? 이렇게 수량을 9개로 입력하셔서 추가로 생성되는 부분을 나중에 별도로 제거하거나 아니면 동등 간격이 아니라 치수 간격대로 개수를 8개를 입력하셔서 필요 없는 수량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패턴하는 방향은 중심점의 위치를 클릭하셔서 반대 방향으로 패턴을 뒤집어 주시면 별도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형상대로 패턴의 개수에 맞춰서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옵션 값이 완성되신 분들은 확인 버튼 누르셔서 스케치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성한 스케치는 이렇게 불완전정의 상태로 작성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패턴의 중심점을 잠시 드래그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일치를 시켜주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복되는 치수들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입력한 치수가 아니라 패턴하면서 자동으로 작성된 치수만 중복되는 치수니까요. 요거 하나만 클릭해서 딜리트 삭제를 해주시면 쉽게 완전정의 상태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형 스케치 패턴이나 원형 스케치 패턴, 즉 스케치에서 패턴 도구를 쓰실 때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이렇게 자동으로 완전정의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완전정의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은 드래그해서 모두 제거해 주시면 모든 스케치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7-10단원 스케치 종합 연습 문제 1번 원형 스케치 패턴을 사용한 풀이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의를 따라서 그리고 도면을 따라서 직접 완성해 보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솔리드웍스 2023 베이직 원동현 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